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또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에 고민이 많은 장년층. 이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은 바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바로 성실 납세를 돕는 세무사입니다. 직업의 다양화와 함께 세무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망 또한 밝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세무사입니다. 자격증을 소개하기 이전에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말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회문화팀의 민경원 전문위원과 한양여대 세무회계과의 오문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문성 교수님, 먼저 세무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세무사라는 자격증은 우리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세금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가 우리가 보통 기장 대리라고 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장부를 직접 이제 기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지 않은 조그만 소기업들 이런 경우에 기장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 자문 업무, 그 다음에 아까 기장 대리에 우리가 첨가해서 세무 신고에 관한 그런 대리 업무,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을 이제 좀 부당하게 가세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네. 조세 불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은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리 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세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장대행과 세무대리, 그리고 세무상담, 끝으로 조세 불복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 과연 어디서 일을 할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가장 많이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법인. 그래서 세무사들이 일정 수 모여서 세무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한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아주 잦은 경우인데요. 금융권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가가지고 세무사들이 직접 세무상담이나 이렇게 어떤 세무 업무를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일단 세무법인이라든지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세무서 등 아니면 또 국세청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많네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응시자분들에게 좀 도움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무사가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저희가 찾아가 봤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매년 5월은 자영업자들의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세무사에게는 가장 바쁜 달입니다. 세무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의 세무사분들도 무척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를 잘못 부과를 했다라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주장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현재 지금 조세 심판원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 심판을 제기할 때 지방정부의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논하기 위해서 현재 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세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세무사.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세무사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무엇보다도 하는 일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세무사는 그냥 일 자체가 재미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그런 간접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을 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세무사라는 직업이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세무사는 전문성이 중요한 직업이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선배님이 말하는 자격증 취득의 팁을 들어볼까요? 의외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시중에 있는 수업용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는 경향이 많다. 수험 서적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수업용 서적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법전을 같이 책상에 올려놓고 수험 서적과 법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에 공부할 때 법전을 보는 훈련이 안 돼서 약간 시간이 더디게 갈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빨리 이해하는 그런 합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고소득이 가능한 매력적인 직업. 세무사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증 합격의 의지가 더욱더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죠. 바로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자격증을 잡아라인데요. 오늘 세무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차 시험은 2교시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1교시는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각 80분 동안 치러집니다.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객관식 오지 택일형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로 각 90분 동안 치러집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2차 실기 시험의 경우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무사 응시에 대한 시험 정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세무사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자, 위원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1차 시험은 4월에 보통 있고요. 2차 시험은 8월에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공고문을 공고를 하니까요. 그때 시험 시기와 원서 접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다소 난이도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회계학개론이나 세법학개론이 아무래도 이쪽이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좀 다소 있고요. 네. 2차 시험에서도 이제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더군다나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으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할 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러한 규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 업무에서 이 규정을 갖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팁까지 주셨어요.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공부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팁을 주셨는데 모든 공부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1차 시험은 4월이고 2차 시험 8월에 있지만 보통 매년 1월에 시행 공고를 하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1차 필기 시험의 과목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위원님, 재정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재정학은 크게 이제 조세 분야하고 기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정학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경제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결정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재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세 원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형으로 그냥
빨리 1차만 통과하고 말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연결된 그 조세론의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세법이나 회계를 공부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기는 아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네. 되게 반드시 중요하네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조세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재정학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재정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경제학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제학의 한 분야의 과목인데 실제로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 경제학 원론이나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이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후순위 과목입니다. 실제로는 응용 경제학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재정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공경제학, 네. 조세론 뭐 이쪽인데요. 이런 쪽에 이제 조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이 과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경제학 공부를 한 경험에 의하면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암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이해가 위주로 돼 있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서브노트로 해서 만들어 놨다가 그 부분을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게 쭉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적 기억을 꺼내신 거예요? 한 지금? 35년 전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35년 전의 기억을 꺼내서 전수를 해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위원님, 그 재정학, 지금은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앞으로는 세법학 개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학 개론 어떻게 예. 공부하면 좋을까요? 세법학은 1차에서도 측정하지만 2차에서도 측정을 합니다. 특히 2차에서는 심층적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네. 1차하고 2차에 있어서 그 출제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법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좀 말 그대로 개론적인 범위로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설정이 돼 있고 2차에는 또 세법이 워낙 많은 법률이기 때문에 세법학 1부랑 세법학 2부로 그 시험 과목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세법학 1부와 2부는 이제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세법이 워낙 많으니까 그 법 종류별로 나오는 건데요. 자세한 거는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공고문을 보시고 1차와 2차에 있는 과목들을 각각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1차와 2차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법률을 공부하시면서 그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와 2차가 공통됐지만 그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출제 범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세법학 개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교수님께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출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기출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기출 문제의 수준이 항상 그 시험 문제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말은 세법학 개론이지만 여기 계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회계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네. 회계학, 세법 이게 지금 다 같이 아우러져 있는 그런 분야의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법학 개론이 진짜 중요한 중요한 거군요. 과목이죠. 일단 이론 먼저 풀고 다음에 계산하라라는 깨알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회계학 개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응시자들이 이번에 소개할 회계학 개론을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았다고 하거든요. 위원님, 회계학 개론을 왜 어렵게 꼽았을까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무사 시험은 실무 능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직접 문제 내시잖아요. 제가 직접 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출제는 출제 하지 위원분들께 않으시지만, 위촉을 네, 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네. 문제 풀 줄 있으세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어려울 것 같죠. 네. 아무튼 시험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이번에 회계학 개론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실까요? 제가 뭐 회계학 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고시에 대해서 1차 시험 문제들을 네. 이렇게 40문제 주면 그건 수험생들한테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풀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가 마음을 편안해 가지고 예, 예.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못 푸는 문제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1차 시험에 1교시에 보는 게 재정학하고 세법학 개론입니다. 네. 2교시에 그 선택 과목 회계학 상법, 민법, 행정소득법 중에 택 1이고 그 다음에 회계학 개론을 봅니다. 이렇게
세법학 개론하고 회계학 개론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1교시, 2교시에 각각 붙여놨어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과목을 두 과목 보면서 80문제, 80분을 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어려운 과목, 다시 말하면 세법학 개론이나 회계학 개론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금 쉬운 과목,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에는 시간을 빨리 풀고 그 과목 시간을 조금은 이제 회계학 개론이나 세법학 개론 쪽으로 옮겨서 푸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수험생들의 전략인데 제가 뭐 이렇게 팁을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가 팁이에요. 생각할 때, 꼭 저 이렇게 필요한 생각합니다. 팁이에요. 예,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듣기만 해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자, 시험을 볼 때는 어쨌든 특히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법과 민법 또 행정소송법 중에서 택 1을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위원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예, 과거에는 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상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민법이나 행정소법을 택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 간의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비슷하게 출제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높으니 낮으니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의 경우에는 영어를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영어를 좀 잘해야 될까요? 세무사 시험에서 영어는 그냥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은 세무사 시험은 영어를 그냥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 영어 시험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원서 접수 전 2년 이내에 토익 700점 또는 탭스 625점 등 공인 영어 시험에서 그 성적표를 제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영어 시험을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 영어 성적을 너무 무시하고 네. 있으시다가 어떤 수험생들은 네. 시험 직전에 영어 성적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가 안 돼서 네. 시험 자체를 응시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시험을 설령 합격을 하시더라도 이 영어 성적을 제출 못하면 합격하신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네. 미리미리 영어 성적을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예. 되겠네요. 나 예전에 토익 점수 땄는데 근데 만약에 기간이 지났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쳤는데 임박해서 안 나온다거나 예.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은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해 봐야 되겠죠. 2차는 1차보다 더욱더 어렵고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교수님,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2차 시험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은 1차 시험 객관식이다 보니까 네. 모르면 찍을 수도 있는데 예. 2차 시험은 이거 뭐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건데 실은 논수령 시험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객관식 문제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 논수령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네. 계산형 문제 또는 계산형 문제가 아닌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계산을 해가지고 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든지 또는 그 가정이 답이 정확히 안 맞더라도 그 가정이 어느 정도 맞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이 있고 계산형 문제가 아닌 실은 서술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면은 그 답안지를 작성한 요령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고 네. 그 키워드가 그 논수령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잘 배치하는 것이 그냥 주절주절 쓰는 것은 상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것이 잘 알지 못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네. 자기가 키워드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미리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문장을 쭉 구성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답안지 구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수험생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한테 도움될 만한 팁들 굉장히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2차는 일단 논수령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자기가 꼭 원하는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꼭 설정을 해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면 잘 볼 수 있다라고 방법 전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무사와 시험 과목,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의 경우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무사 A to G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바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다면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그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런 뭐 세무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맞아요. 여기 해당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는 기출문제집만큼 좋은 게 없고요.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수험생들은 이제 이런 수험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전부 다 풀어보자.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생각이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문제를 풀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자기가 평소에 잘 수집해 놓고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그 대표적인 문제들, 좋은 문제들, 제가 말하는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편향되지 않고 그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을 각각 물을 수 있는 이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수집해 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뭐 임박해서 그 문제를 쭉 훑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문제 수준을 파악하기엔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무사 시험 일정을 보면은 1차 필기합 시험 합격 후에 약 4개월 후에 2차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연결되는 과목이 있어서 1, 2차를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궁금해요? 좋은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엔 위원님이 좀 팁을 주세요. 수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어떤 수험생들은 1차를 이게 이제 특히 당락이 딱 그 합격선에 걸려 있는 분들은 네. 1차 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 1차만 합격한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필기만 붙었다고 해서 실기 떨어지면 운전면허 증 안 주거든요. 그럼요. 세무사 시험도 1차 아무리 붙어도 2차 떨어지면은 합격증 안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실 때 2차를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세법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는 1차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2차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차에서 지금 특히 세법학이나 회계학에서 그 과락을 맞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1차에서 세법이나 회계에서 과락을 맞으시면은 2차에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하실 때부터 2차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객관식 공부를 한다 그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2차에서 내가 이걸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1차와 2차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동차 합격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1차 공부를 할 때부터 2차를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예, 예. 해드리면요. 실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관계를 보면 뭐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2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시험을 합격자 발표가 좀 한참 있다 나니까 자기가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2차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2차를 덜컥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데 결국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경험상 1차 시험을 잘 혹시라도 좀 못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2차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있다가 혹시라도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붙었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동차 합격 작전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한마디로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예. 거네요. 그렇죠? 같이 가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살펴볼게요. 세무사의 합격률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또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세무사의 합격률은 어떤가요? 매년 좀 합격률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1차 시험은 20%에서 30% 사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2차 시험은 이제 최소 인원 합격자이기 때문에 그 해에 이제 응시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최소 인원 합격률을 최소 인원 합격 인원만큼 거의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인원 합격이 있어서 이제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을 하고 있지만은 세무사 시험이 보통 최소 합격 인원이 63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의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인원 합격자라는 게 원칙은 절대평가이지만 사실상 수험생들이 이렇게 고득점을 못 하고 있어서 최소 인원 합격에 따라서 거의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상의 상대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네. 합격률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한 14% 정도 2차 시험의 경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 A2G에서는 실제 수험사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험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이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정확한 답변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 고민 상담소 A2G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세무사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무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응시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직업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세무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는 직업이죠. 정년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정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 직업은 그것이 없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시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자기가 시간 활용을 잘하면 한가할 때는 또 한가롭게 자기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어떤 직업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벌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추구한다기보다는 나는 나름대로 내가 내 시간이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세무사라고 해서 개인 개업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개인 개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 가 있더라도 직장에 있다가도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여러분이 도전해 주신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뭐 소득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도전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100세 시대에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세무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응시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절대절명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합격, 불합격에 아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 순간을 조금은 여유 있게 즐기시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최악의 경우 내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이 공부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합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사회에 기여하고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은 일찍 붙고 늦게 붙는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요.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힘든 취업난으로요. 취업을 위해서 산다고 할 만큼 모든 일상이 취업 준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지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만이 목적이 아닌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고요.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